네, 교권 침해 사례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스승의 날이 교사들에게는 우울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허울뿐인 기념일이라며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러니한 표현일 수 있겠네요. 스승의 날에 스승들이 이 날을 폐지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배경이 뭔지 좀 짚어볼까요? 예, 오늘이 이제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네.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스승의 날은 아침에 이렇게 조회하고 예. 각급 반장이 앞에 나가서 꽃 따라드리고 나름 그 즐거운 행사였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네, 선생님이 이런 청원을 올린 거 보면은 요즘은 네. 안 그런가 봐요. 어떤 고등학교 17년 차 선생님이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는데 예. 내용인즉슨 스승의 날을 그냥 폐지하자는 거예요. 아니 스승의 날을 왜 폐지하자는 건지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예. 일단 이제 우리 교육 현장에는 스승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엎드려 자도 뭐 어떻게 흔들어 깨울 수도 없대요. 성희롱이라 그럴까 봐. 예. 그다음에 교사한테 기물을 던지고 폭행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 그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도 심각하다. 뭐 학부모가 교사를 고발하는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 교육 현장에 더 이상 스승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가면서 스승의 날만 기념을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내용이고 네. 그리고 또 김영란법 때문에 카네이션 꽃 한 송이 편지 하나 받기도 지금 이렇게 뭐 꺼림칙해지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스승의 날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끌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예. 아이들이 뭐 교사한테 뭐 잘못을 했다 그래서 체벌을 하잖아요. 네. 체벌 잘못해가지고는 형사 입건되고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요 예. 10년 동안 또 선생님을 못할 수가 있어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예, 예. 이런저런 규정 때문에 교사들은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스승의 날이 참 씁쓸한 날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최근 5년간의 이제 교육부 통계 자료를 보면 교권 침해 건수가 총 18만 211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참 많은데 이 교사들이 가장 많이 시달리는 침해 유형은 어떤 건가요? 네, 근데 이 교권 침해 횟수가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소폭이나마 감소세를 보이기는 해요. 예. 근데 가장 많이 시달리는 교권 침해 그 유형을 보면은 교사에 대한 폭언이나 욕설이라 그러고 예. 전체 침해의 61.8%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 교권 침해 건수가 점점 이렇게 소폭이나마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예. 이 폭행이라든지 교사 성희롱,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학부모는 중학생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두 발이 이상하다 머리를 좀 자르라 그랬었나 봐요. 예. 그랬더니 학교로 찾아가가지고 교사의 따귀를 때린 적이 있다고 하고요. 어떤 학생은 이제 기간제 교사가 자신을 무단 결석으로 처리를 하니까는 빗자루 폭행을 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은 적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교권 침해가 왜 심각해지는지 그 유형을 보면은 뭐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사교육 위주의 교육 현장,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인한 폐해 뭐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교권 침해가 문제되어 있는 반면에 또 예. 얼마 전에는 모 여고에서 교사가 또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예.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바로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끼리 이렇게 서로 뺨을 때리는 체벌을 내린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교육 현장의 전반적인 문제로 보고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거지 단순히 교권 침해 이렇게 국한해서 보는 거는 너무 그 문제의 단면만을 보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물론 이제 뉴스에만 나오는 사례들이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신 뭐 학부모가 찾아와서 선생님의 따귀를 때린다든지 뭐 빗자루로 폭행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물론 뉴스로 보시기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자극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전달해 드립니다만 폭행이나 교사 성희롱,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학부모에 의한 사례를 좀 저희가 짚어보면 스마트폰이나 SNS가 워낙에 활성화되다 보니까 수업 시간하고 밤늦은 시간에도 교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사례도 뭐 지금 저희가 짚어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건가요? 참 이 SNS라는 게 편리하기도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부담을 느낄 때가 우리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학부모들이 선생님한테까지 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내 아이가 최고다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게 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예. 똑같이 SNS가 발달한 뭐 미국이라든지 호주, 캐나다 같은 나라들을 보면은 절대 이런 일이 없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학부모들이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SNS를 이용을 해가지고는 예. 밤 늦은 시간에 선생님 주무세요 이러면서 우리 모모가 오늘은 어땠어요 이런 뭐 개인적인 상담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예. 네. 근데 똑같이 SNS가 발달한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학부모가 어떤 자녀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때는 미리 약속을 잡고 학교로 찾아가고요. 예. 아이가 피치 못하게 결석하게 될 일이 있으면은 학교 상황실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한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문제는 왜 지금 공공장소에 보면은 요즘에 뭐 몇 세 이하는 금지 이런 표지판 있는 데들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공공장소에서의 자기 아이에 대한 그런 제어가 부족한 게 문제가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같은 평면이라고 봐요. 예. 그냥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그냥 내 아이, 내 자식만 편하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이런 잘못된 이기심에 의한 반로라고 보는데 네.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도 퇴근을 하고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는 거 금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학교도 마찬가지죠. 뭐 성숙한 문화, 선진 문화라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예. 타인에 대한 배려에게 서서히 개선돼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제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는 이 교권 침해 문제 때문에 교권 침해 보험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교권이 무너진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 이런 교권 침해 보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보험회사들 진짜 약삭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을 정당하게 체벌을 했어요. 정당하게 체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피치 못하게 문제가 발생해가지고는 예. 징계위원회에 해부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징계를 받고 또 이거를 다투고 하다 보면은 재판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변호사 비용부터 소송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그 징계를 받고 학교를 뭐 몇 년간 뭐 얼마 동안 휴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또 이게 돈을 못 버는 그런 손해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위험을 미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 뭐 평소에 조금씩 이렇게 보험료를 모아놨다가 예. 그때 위험을 이렇게 대비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든 건데 어쩔 수 없는 건 것 같고 당분간은 이런 교권 침해 보험은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당분간은 이게 신속하게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언지 왜 교육 현장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좀 학부모와 학생 그다음에 교육부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봐야 되고 예. 또 이게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입시제도의 개선 문제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 네, 시대가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스게 날에 이런 뉴스를 전해드린다는 게 참 씁쓸하기도 한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도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중간고사 답안지를 분실을 했다고 하는데 학년 전체 학생들이 다시 시험을 보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답안지는 찾았다고 전해집니까? 못 찾았대요. 못 찾았습니까? 학교에는 그럼 쓰레기통을 다 뒤졌는데 못 찾아가지고 결국 예. 시험을 그래서 다시 본 거예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보면은 예. 광주의 모 여고라 그래요. 근데 네. 2학년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었잖아요. 얼마 예. 전에 이 고등학생들. 근데 영어 시험을 봤는데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던 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갱지 같은 시험지가 있고 예. 네. 그다음에 이게 객관식 체크하는 OMR 답안지가 있고 또 주관식 답안지가 따로 있잖아요. 예. 근데 OMR 답안지는 이게 재질이 다른데 네. 주관식 답안지하고 문제지하고는 재질이 같죠. 네. 그래서 이 감독을 했던 교사가 깜빡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주관식 답안지 5장을 아마도 이게 시험지로 착각을 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부 처리를 한 것 같다고. 예, 네. 근데 결국 그 주관식 답안지는 못 쳐준 거고 그래서 시험을 다시 칠 수밖에 없으니까 이 학생들은 결국 중간고사 2번 받는 굉장히 거예요. 황당했겠네요, 학생들.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시험을 다시 치렀는데 처음 치렀던 시험보다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은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시험을 다시 치르는 게 모두를 위한 100% 만족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중에서 뭐 첫 번째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억울할 거고 또 두 번째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또 아싸 이러고 있지만 그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시험을 더 잘 봤던 이 학생들은 억울함을 어디 가서 풀어요. 그렇다고 이 예. 답안지 없어진 5명만 다시 시험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상대평가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이거 2번 시험 본 것 중에 더 잘 나온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석차는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교사의 실수로 비뤄진 거긴 한데 그래서 다시 시험을 치르기는 했지만은 누구든 다 만족할 수 있는 그 100% 완전한 대비책은 나오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교사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지만 학교 측에서는 참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인데요. 남해 화단에서 꽃을 훔친 7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꽃을 훔친 이유가 뭐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일산에 있는 어느 미장원 앞에 화단에 심어놨던 꽃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 주인이 이게 네. 뭐지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현장에 가가지고는 CCTV를 봤더니 어느 할아버지가 70대 할아버지가 이제 꽃을 이렇게 자꾸 꺾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잠복 근무를 하다가 결국 검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꽃을 왜 훔쳐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는 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이고 그 뭐라 그러죠? 백내장을 앓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도 하지 못하고 예. 가벼운 치매 증세도 앓고 있었던 그런 분이래요. 그다음에 부인도 몸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또 90대 노모를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90대 노모가 꽃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꽃을 꺾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꽃을 뭐 화단에 있는 꽃을 뭐 몇 번 꺾어봤자 그 사실 비용은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나쁘다 이런 생각보다는 절도는 물론 나쁘지만 예.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큰 마음이 그런 좀 아프긴 사건입니다. 하네요. 네, 근데 이런 모자의 사연을 들은 경찰이 좀 의미 있는 선물을 했다고요? 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이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사건 처리하는 거는 처리하는 거지만 또 이제 별도로 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얼마 네. 전에. 그래서 카네이션하고 어머니 드실 간식거리를 사들고 이렇게 이분들께 전해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너무 또 훌륭한 일을 우리 경찰이 해줬는데 하지만 이 70대 노인 그러니까 아들이 불구속 입건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처받을 수 있겠죠, 아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 걸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상습절도로 일단 입건이 됐는데 상습절도 같은 경우에는 형이 꽤 높아요. 예. 이게 형법에 보면은 보통 일반적인 절도 그러면 6년 이하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만 예. 상습절도라 그러면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법리적으로 보면은 1월부터 9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에요. 근데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도 있고 범행의 동기도 참작할 만하고 절도해간 비용이 또 얼마 안 되고 또 사정이 딱하기 때문에 감경형을 감경할 수 있는 요건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